안녕하세요. 카이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HP 클래스 스텝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간단하게 이론을 알아보면은 PHP 단넷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A class is an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oncept, and PHP is both a producer and OOP friendly language. 즉, 클래스는 OOP이고 그리고 PHP는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의 프렌들리, 즉 친화적이다.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클래스가 OOP라고 했으니까 OO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OOP 삼속성을 보시면 상속성, 은닉성, 다형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Inheritance, Encapsulation, Polymorphism. 객체를 배우실 때 흔히 이론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배우신 분이 많은데 지금 당장 이걸 어렵게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OOP 이거에 대해 이제 참속성 이런 것들만 있다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셔도 나중에 다 떠오르게 됩니다. 가볍게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 객체는 상속되어진다.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해 주듯이 상속되어진다.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닉성, 인캡슐레이션. 객체는 데이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된 형태로 데이터 캡슐 안에 넣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중에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도중에 까서 보면 안 되겠죠? 이거를 봉투 안에 집어넣어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못 보도록. 그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형성, 폴리모피즘. 우리 마법사, 즉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사가 다양한 형태로 뭐 변신시키고 하는 할 때 폴리모프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예요. 폴리모피즘. 즉 형태를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의미는 다르긴 한데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담아둘 수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절차 지향과 OOP의 차이가 무엇이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차 지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완성된 물건이라면 객체는 하나하나 단위의 파츠 단위이다. 완성된 피규어와 이제 조각 단위로 만들어진 프라모델의 차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순히 절차는 완성되어 있는 거고 OOP는 이제 조각이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둘의 차이 이해하는 것보다 객체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절차 지형하고 OOP 차이를 연구해봤자 어차피 지금 저희는 OOP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굳이 이거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코드에서 바라보는 클래스, 즉 OOP라는 녀석의 정체. 클래스는 구조체의 업그레이드된 모습. 이거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하나 형성했고 그 안에는 뭐니? 이제 책 가격, 그리고 책 이름, 저작자, 책 코드 번호, 퍼블리셔는 여기서 말하는 퍼블리셔는 이제 출판사, 그리고 이제 지불했냐. 근데 지금 제가 밑에다 이건 구조체나 마찬가지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를 보셔야 돼요. 현재 똑같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멤버 변수들을 형성해 놨어요. 제일 먼저 객체를 불러오는 방법. 객체를 먼저 생성하는 거예요. new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면 이제 객체 생성이 됐고 그 값을 담아두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때 우리 어떻게 했다? 덤프 그리고 라이브 하면은 이제 나오죠. 여태까지는 배열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선언하는 애들은 전부 다 널값,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값을 만약 입력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 이건 지시자라고 해요. 해당 객체 안에 가격은 5,000원. 굉장히 싸죠.
요즘 웬만하면 한 2만원, 25,000원? 한 3만원쯤 되죠? 이제 좀 얇은 좀 보통 규격이 한 2만원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두꺼운 애들이 한 3만원 좀 넘어가고, 요즘 책도 비싸서 너무 못 사 입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알기 쉬운 PHP 클래스 배우기, 뭐 책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죠. 그리고 현재 이 값을 출력해보면 값이 정확히 들어가 있죠. 가격은 5,000원. 그리고 책 이름은 누구나 알기 쉬운 PHP 클래스 배우기.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집어넣으면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구조체나 마찬가지가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집어넣도록 해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기능을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펑션 세일 사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객체로 받아오고, 그리고 북 네임을 객체 가격으로 구매하셨습니다. 딱 이 정도. 그럼 우리 이제 함수 이제 선언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랩이 아니라 세일, 그리고 해당 객체를 넘겨주면은 해당 값이 나오겠죠? 누구나 알기 쉬운 PHP 클래스 배우기를 5,000원으로 5,000원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자, 나왔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것도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써요? 차라리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값 이렇게 설정해갖고 사용하면은 훨씬 편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쵸?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서 사용하나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얘가 구조체가 아니라 클래스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건 구조체가 아니고, 이건 클래스가 아니고 구조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 마지막에 보통 있는 게 구조체인데, 근데 구조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래스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클래스는 구조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클래스처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딱 한 줄 바꿔갖고 클래스처럼 만들어 봐라. 도대체 어떻게 한 줄을 바꾸면 얘가 클래스가 되는 거지? 얘는 이미 이름은 클래스긴 한데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지 클래스가 되는 거지? 간단하게 얘를 포함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클래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응? 무슨 얘기죠? 즉 클래스와 구조체의 차이는, 구조체는 멤버 변수들밖에 없어요. 근데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함수가 들어갑니다. 펑션이 같이 들어가야 클래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즉 객체라는 것은, 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객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 안에 그것을 데이터 영역들, 멤버 변수들에 의한 데이터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기능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야
우린 이걸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좀 정렬을 해갖고 음? 정확히 얘기하면 책장 안에는 책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책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산다는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즉 책장 안에 책을 빼서 산다, 판다는 개념의 기능을 집어넣었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구조체 안에 그거와 관련된 기능을 집어넣는 게 바로 클래스의 시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클래스의 절반 이상은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단순히 이거를 멤버 변수 선언해 놓고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이렇게 있으면 좀 에러가 나고, 이거를 좀 에러 안 나게 하려면은 이제 현재 이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클래스 안에 셀 함수를 사용해라. 그리고 셀 함수는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여기서는 lib가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는 lib가 필요 없고 this를 사용하죠. this는 무엇이냐면 이게 슈퍼 연산자인데, 슈퍼인데 슈퍼 지시자라고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위쪽, 자기 가장 위에 쪽, 위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디스,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 자신, 현재 이 객체의 자신은 얘네죠. 라이브러리. 이 함수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상속되어 있으면은 그 상속된 부모를 찾아갑니다. 디스, 그리고 여기에 머니는 디스 머니, 즉 이것들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은 정확히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하고 관련된 기능하고 동일하게 묶어놔야 비로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변수 이렇게 따로 만들고 그냥 함수 이렇게 밑으로 쭉 나열하면은 만들만 한데 왜 그래도 클래스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지보스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한번 다른 사람하고 동시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한 3사람 정도, 그리고 각각 다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 다른 구조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각각 만들어서 합쳐야 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변수명부터 각각 나눠줘야 돼요. 변수명부터 겹쳐버리면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뭐 A가 머니라고 했는데 나도 머니야, B도 머니야, 밑에서 내 거는 10,000원이야 책이, 그럼 당연히 겹치게 되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가고 각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즉 분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멤버 변수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함수를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은 이제 함수들이 서로 각자 누구 거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게 돼요. 이 구조체에는 이 함수가 맞냐? 이 구조체엔 이 함수가 맞냐? 각자 서로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는 망한 겁니다. 아주 큰일이에요. 마지막에 합칠 때 만드는 시간보다 다시 고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하고 서로 합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클래스 스텝 1을 이제 배우셨고, 이제 스텝 2에서는 좀 더 이 클래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